23살 젊은 엄마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3살 된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쳤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3살짜리 아이의 진술을 믿기에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실종자가 이미 가출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결국 실종 사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나서야 3살 배기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실종된 보니 하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보니 하임은 1968년 5월 20일에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1985년 17세의 보니는 미래의 남편 마이클 하임을 만나게 되어 1987년 9월 12일에 결혼하였습니다. 비록 마이클은 능력이 출중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이모 이브는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졸업 후 마이클은 이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이모의 도움으로 금세 매니저로 승진하였고 그의 아내 보니도 졸업 후 이분의 회사에서 회계 직무를 맡으며 부부는 젊을 때부터 고연봉자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혼 후 3년 만에 아들 아론 프레이저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출근하고 주말에는 아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사실 아니었습니다. 1993년 1월 그들 가족은 갑자기 아주 수상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93년 1월 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잭슨빌 경찰국으로 연락하여 아내 보니가 실종되었다고 하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마이클의 집으로 가 실종 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이클의 어머니 캐롤린도 그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저녁 11시쯤 그는 아내 보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 홧김에 짐을 챙겨 가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이클은 바로 어머니 캐롤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에게 3살 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하고 본인은 아내 보니를 찾으러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캐롤린은 항상 며느리 보니를 좋아하여 보니가 가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은 대략 45분 정도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행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보니가 진정하게 되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할 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니는 다음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어머니는 보니가 사고라도 당한 게 아닌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에 따라 경찰은 보니의 실종을 부부싸움으로만 간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니가 진정되면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여 대규모 수색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경찰은 상황이 보기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 직원은 공항 근처에 불법 주차된 검은색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주인을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그 차량이 실종된 보니의 것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근처 쓰레기통 옆에서 보니의 갈색 배낭을 발견했는데 안에는 수백 달러의 현금과 차키 그리고 보니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매우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까지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보니는 단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보니의 승용차를 수사하다 운전석이 아주 뒤로 조정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의 키는 160cm도 채 안 되는데 조정된 운전석의 위치라면 보니는 엑셀과 브레이크도 밟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지막으로 차를 운전한 사람은 보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경찰은 차 안에서 보니의 신발보다 훨씬 더 큰 운동화에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딱 봐도 남자 사이즈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니가 납치되었거나 심지어 이미 숨졌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남편이 가장 의심스러워 경찰은 마이크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신발장에서 보니의 차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똑같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마이클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됐지만 보니를 찾지 못하여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경찰은 마이클을 체포하기는커녕 마이클이 본인을 해친 범인이라는 것조차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대규모로 수색하기 시작하여 부부의 숨겨진 비밀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보니의 사이는 보는 것처럼 화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나빴습니다. 마이클은 매우 통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보니의 월급을 전부 본인이 관리했으며 심지어 보니가 매일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보니가 반항할 경우에는 폭력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니에 대해 일말의 존경심조차 없었는데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꾸짖었으며 심지어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보니는 이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보복할까 걱정된 보니는 남편 몰래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아들을 데리고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획은 얼마 못 가 들켰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의 은행 계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저축한 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기서 이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돈을 조금씩 아껴 친구의 집에 두었습니다. 마침내 1993년 1월에 본인은 1230달러, 하나로 약 165만 원이 되는 돈을 저축하여 그 돈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클의 출장 날만 기다리며 그 틈을 타 아들과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의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에 그녀는 수상하게도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이클이 아내의 계획을 알게 되어 홧김에 그녀를 숨지게 했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이모 이분조차도 신문 받을 때 보니가 이미 참변을 당했고 그녀를 해친 범인이 마이클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분은 마이클의 이모였지만 마이클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특히 한 번은 마이클이 자동차 문으로 보니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어 더욱 싫어했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오래전에 마이클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니와는 혈연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보니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으며 보니의 실종 사건에 관련된 진술도 망설임 없이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도움으로 유력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보니가 실종된 1993년 1월 6일의 저녁에 그녀는 보니와 같이 쇼핑하러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 30분쯤 보니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보니의 목소리는 꼭 방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보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남편과 말다툼하게 되어 쇼핑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고백에 따르면 그와 보니는 11시쯤부터 말다툼을 하고 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8시 30분과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났습니다. 분명 그는 보니와 말다툼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이클은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니를 숨기거나 심지어 사람을 해친 후 신체를 처리하거나 말이죠. 이에 경찰은 모든 단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습니다. 보니와 이모가 통화를 마치고 8시 30분쯤이 되었고 곧이어 마이클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마이클이 홧김에 보니를 숨지게 한 다음 아내의 검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를 어딘가에 방치했으며 또 일부러 승용차를 공항 근처에 주차하여 보니의 소지품을 버리고 그녀가 가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11시 30분쯤에 집에 돌아가 그의 어머니 캐롤린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본인은 아내를 찾는 척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른 건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의 추측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마이클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시간도 충분했지만 불행히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사라진 보니였습니다. 그녀를 찾기 전까지 경찰은 마이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보니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의 3살 된 아들은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해냈으며 자세한 질문으로 3살 아론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사격도구로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다 라고 진술했으며 곧이어 어머니는 잠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마이클이 범죄자라고 완전히 폭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당시 보니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마이클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는 아론이 어린아이답게 종종 거짓말을 하여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 마이클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다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니의 아버지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인지 어쨌든 그의 말에 아론의 증언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아론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보통 8살 이상의 아이들의 고백만이 법정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결국 아론의 증언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경찰은 보니가 발견될 때까지 마이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마이클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랜 시간을 걸쳐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보니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의 실종 사건은 점차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이클은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싸우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그는 아들을 사랑해서 양육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보니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양육 싸움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양육권 분쟁은 수년간 진행됐으며 1999년이 되고서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론은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법원은 마이클의 폭력 성향과 아론이 보니의 실종 사건의 유일한 잠재적 증인이었으므로 마이클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보니와 마이클의 부모도 아론을 계속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론을 낯선 가정으로 입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아론의 성이 프레이저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 아론은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친아버지 마이클이 보니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했고 수년간 아론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민사법원은 마이클에게 2,630달러, 하나로 약 352만 원의 배상 판결과 세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을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론은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 집을 받고 그는 직접 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 24세가 된 아론은 잭슨빌에 있는 오래된 집을 회수하여 리모델링하여 직접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으로 20년 넘게 법정 제재를 피해온 마이클이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살의 아론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뒷마당에 있는 수년간 폐기된 수영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수영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론이 콘크리트를 부숴 돌판을 들어 올렸을 때 수상한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비닐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코코넛 껍질 크기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치아와 뚫린 2개의 눈구멍이 있는 사람의 두개골로 확인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두개골을 발견한 곳의 근처를 계속하여 파다 결국 완전한 인간의 해골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그 사람이 바로 21년 동안 실종된 보니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사격도구에 맞은 상처가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 따라 마이클이 같은 구경의 사격도구를 소유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집을 아들에게 양도할 당시 집을 임대할 때마다 임대 계약서에 임차인이 뒷마당을 개조하는 걸 매우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는 보니가 발견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49세의 마이클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체포되었으며 범죄가 발생한 장소인 잭슨빌로 보내져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8일 53세의 마이클은 고의상해죄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론은 주요 증인으로 법정의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아론은 심정이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 3살 때 어머니의 참변을 목격하고 나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그의 친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론은 베개 밑에 벽돌을 두고 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도 숨지게 할까봐 항상 걱정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게 되어도 겁에 질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더 이상 도망치기 싫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본인을 괴롭혀온 범인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의 나이 때문에 그의 증언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였는데 마이클은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본인을 매우 사랑하며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중 누구도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19년 5월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마이클 하임에게 고의상해 성립으로 판결하여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26년이 걸린 보니의 실종 사건이 드디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던 아론은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